대통령이 오늘 8.15 경축사를 하면서 최근에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한반도 군사행동은 한국만이 결정한다. 모든 걸 걸고 전쟁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제가 문 대통령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군사행동을 문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문 대통령의 이 말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라고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거고, 북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이 말은 통합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만한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미국 보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대안에서 배제하라는 이야기를 한국의 대통령의 자격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아니, 너가 우리 보고 군사 옵션을 하지 말라며. 북한 보고는 너네들 그런 말을 할 입장도 못 되고 하나만한 소리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알았어, 군사 옵션 안 할게. 그 대신에 북한하고 대화해서, 북미 대화해서 그냥 평화협정 맺어버릴게 하는 명분을 오늘 또 하나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라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은 막겠다. 그러면 전쟁 막으면, 전쟁은 죽어도 안 하겠다면 북한의 똘마니로 살자는 겁니까? 그 전쟁을 안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명확하게 없습니까?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이야기했는데 비핵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간의 외교적 긴장이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전쟁 절대 불가를 오늘 또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당면한 큰 도전은 북핵과 미사일이고 정부는 현재 안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엄중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합니까?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안보 위기를 타개하겠다. 안보 위기가 타개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또 그놈의 운전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다 내려버렸습니다. 내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도 안 탔죠. 지금 귀신을 태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힘이 뭐 있습니까? 세상이 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허수아비고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평화로, 한반도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의 평화가 없고 동북아 평화가 없으면 세계 평화가 깨진다. 평화 좋아하는데요. 평화 좋아하던 월남 사람들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평화 입에 달고 사면요, 저는 오해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평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도 다하고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고 믿음직스럽게 혁신해 강한 방위력을 구축하겠다. 그러면서 군사적인 대화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강한 방위력이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스커드, 노동,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 좀 있으면 ICBM 미사일 여단도 있겠죠. 지금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면 거기에 핵만 탑재하면 지금 전략적으로 모든 군사적 균형이 다 깨져버린 상태로 한마디로 비대칭 전력이 됐는데 우리는 1조 수천억씩 하는 핵 잠수함은 재래식 미사일 싣고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5년, 6년이 걸릴지 모르고, 그리고 미국이 허락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미국 안 할 거예요. 뭔 대안이 있습니까? 군사적으로요. 국방력을 강화하는 대안이. 기껏해야 당근병으로 지금 전군을, 수뇌부를 초토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뭔 대안이 있습니까?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안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대화를 해서 그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한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김대중 노무현 이 정권에 이르기까지 있습니까?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저거 갈 길은 그대로 갔지요.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 아니 2006년에 노무현 정권 말기에 핵실험 시작해서 그때부터 핵과 미사일로 장난을 쳤는데 뭘 잘 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까? 그래 2007년 10월 4일날 북한이 핵을 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만나러 가서 한마디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따지지도 안 하고 온 노무현이 평화로웠다는 겁니까? 그 시대가 평화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까? 한국의 국정원장이 몰래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김양근이가 남쪽에 와서 희짓고 다닌 그때가 평화였다고 착각을 합니까? 그래 그 뒤에 어찌 됐습니까? 그러면서도 통하지도 않을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 평화적으로 대화로 오면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흡수 통일도 원하지 않는다는 베를린 선언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통일은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돼야 되는 통일 개뿔 같은 통일 무슨 통일입니까? 지금 한국이 북한을 한국 스타일로 통일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그 전에 제가 볼 때 북한 스타일로 한국이 통일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 합의 상호 이행을 약속하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 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도화하겠다면서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거론하며 남북 간의 경제 협력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빨리 하자. 또 일본에 대해서는 양자 관계를 넘어 평화와 번영에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발목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강제징용 등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용기 있는 자세로 시인하라고 요구했고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1919년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에 있다 하면서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 생활을 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또 이산가족 무슨 성묘 이야기했고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이런 내용을 보면요. 여전히 베를린 선언, 무슨 평화 체제 구축, 평화 협정,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에 매몰되고 있는데요. 본인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한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서 응해줄 거라. 천만에요. 북한이 왜 한국을 상대합니까? 상대 안 하고 천대를 해도 애걸복걸하면서 다리 붙들고 늘어지는데 너는 가, 너하고는 쉬어,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여자를 상남자, 나쁜 남자가 구박을 하는데도 여성은 그냥 발목을 잡고 저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세요 하면서 저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있어요. 정말 지겹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의 전쟁은 안 되고 미국 보고 하는 소리죠. 북한 보고 하는 소리 맞습니까? 북한 보고요. 핵과 ICBM을 없애지 않으면 정말로 당신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느 시점에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누구 때문에 어쨌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책임은 다 지길 바랍니다. 자, 국가유공자가 3대 자녀 손자까지 대우받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지금 국가유공자요. 연금 받고 또 학교 다니면 장학금 받고 대학도 기본 성적 이상이 되면 장학금도 면제받고 입학에도 또 특혜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취직하는데도 국가유공자 자녀는 가산점이 있고 또 국가유공자 자녀들만 따로 뽑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못 사는 사람들까지 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권에 있는 민주화 운동 세력들은 과거에 데모 좀 했다고 그리고 깜빵 조금 갔다 왔다고 전부 보상금 수천 수억씩 받아갔습니다. 저도요 10년 이상을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누구한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다만 시대에 대한 빚에 내가 조금 갚는 데 일조를 했다. 즉 대학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그 시대에 해야 될 일을 조금 했다. 내 청춘에 그래도 한 조각은 국가에 바쳤다 생각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이자들은 이제 독립운동가 자녀 손자까지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보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독립운동가의 손자들이 못 사는 게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해서 못 삽니까? 우리가 60, 70년대에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다 못 살았어요. 95%가 못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내려가면서 각자 노력을 해서 중산층이 되고 어느 정도 살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자녀나 손자라고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 해서 유독 못 살게 만드는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다 못 사는 데서 어느 정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금수저를 독립운동 가족에게도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집안에 독립운동 한 명 했으면 그 집안은 자식들이 무능하고 노력하지 않고 아무데나 살아도 다 잘 살게 해주고 취직시켜주고 돈 다 주겠다는 겁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자녀까지 잘 살게, 손자까지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차라리 일제에 부역한 친일주의자들이 상대가 잘 살면 재산을 제대로 환수해서 추징하면 되는 문제지요.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 수준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독립운동가들 손녀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손자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요. 국가에 대한 헌신을 보답으로 계산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못 살 조건은 없었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버지, 할아버지 때 잘 사는 사람 몇 명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참 국가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는 구애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잡아놓은 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라는 이 데이터의 법칙에 충실하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을 대하고 있습니다. 안 줘도 저렇게 애걸복걸을 하는데 뭘 하고 저 사람들하고 대화합니까? 미국하고 하지요. 미군 철수가 목적인데요. 그리고 한국에 동의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국 보고 한 거 아닙니까? 북한 보고는 왜 말 못합니까? 너네들 거지랄 하면 정말 전쟁이라도 각오하고 너네들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말은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데 지금 시누이가 문재인 대통령